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삼성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60%를 상속세와 사회에 환원하였다. 이는 세계 최고의 상속세 납부이고 본받아야 할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과 엄지척 모양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12조 원을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1조 원을 코로나19 극복과 의료 지원을 위해서 기부하고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조 원에 달하는 이 회장의 유산 중에서 60%가 세금으로 납부되거나 사회에 환원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비록 세법에 따른 납부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런 거액의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고 삼성가도 그런 변화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재벌들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간행을 바로잡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속세가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의 부자들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이 크고 유족 상속분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상속세 고액의 납부자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강모 LG 회장이 9,215억 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약 3천억 원, 신창재 교보 회장이 약 1,840억 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약 1,500억 원 등입니다. 또 과거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상속세가 4,500억 원이고 2019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상속세는 2,7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번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종종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가 넘는 최고의 금액입니다. 이는 애플 창업자 고 스티븐 잡스의 상속세 3조 4천억 원의 약 4배 가량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가운데 일본의 55% 다음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기업 최대 주주가 지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주식 가치의 20%가 활정되어서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 평균 상속세 최고 세율은 27.1%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소득세를 높이는 대신에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스웨덴, 호주 등 15개 국가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한때 상속세 최고 세율이 70%였지만은 가구 회사 이케아 등이 이를 견디지 못해 해외 이전을 추진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낮추거나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 기업 삼성이 상속 문제를 일단락 지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에 쓰러지면서 일단 논의가 중단됐던 1조 원의 사회 환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중 5천억 원은 국내 최초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에 쓰여지고 2천억 원은 백신 치료제 개발 연구 지원 등에 3천억 원은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 지원에 사용됩니다. 이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국가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아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환자를 위해서 3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기증할 미술품에는 국보 14점을 포함해서 국내의 결작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재 정선을 비롯해서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일반 국민들도 국립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감정평가액만 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을 별도로 전시할 공간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새로운 전시관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세우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람직한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얼마만큼의 주식이 배분되느냐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가 바뀔 파괴력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 4.18%와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갖고 삼성생명 지분은 가족이 분할 소유하는 등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는 쪽으로 주식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삼성 일가는 금융당국에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분할하지 않고 공동 보유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삼성물산 지분 17.33%를 보유해서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은 0.06%, 삼성전자는 0.7%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참고로 삼성그룹과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첨부된 그림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상속세는 정직하게 계산해야 한다. 선친인 이병철 회장께서도 국민이 납득할 세금을 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건희 회장의 뜻에 따라 다양한 사회 하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장 일가의 사회 공헌이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국내 다른 기업가와 자산가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삼성은 이번 결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의 한 고비를 넘었지만은 여전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한국 수출의 19%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두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에는 어느 정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국가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등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대만의 TSMC가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욱더 격차를 벌려 나가고 있고 유럽과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그룹은 우리나라 재계 1위 기업인 만큼 국민의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일자리 창출과 윤리 경영, 사회 공헌 등에서 꾸준히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평소 사회가 우리에 기대하고 있는 이상으로 봉사와 헌신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성은 추가 사회 환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와 기업이 한 팀을 이루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삼성도 기술 개발과 투자, 사회 공헌 모두에서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이지만 더욱 분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